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백만장자가 되는 9가지 방법. 네. 이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파라이가 쓴 책이고 이 사람이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 1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사업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그 사업을 할 때 잘 아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 옆에서 이렇게 만드는 요리하고 하는 거 도와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에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걸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엄마에게서 배운 그런 특별한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거를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냐면 자신의 그런 연령 또래, 그 파라그레이가 10대잖아요. 그래서 10대와 20대가 좋아하는 그런 타겟을 그런 쪽에 맞춰서 시럽을 만들어요. 그 나이에 팬케이크나 그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럽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배운 시럽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식품 교환권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어렵게 사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런 식료품을 사는데 구매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자녀들에게 용돈 대신에 그런 식품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이 이제 먹고 싶은 거를 교환을 해서 사서 먹어야 되는데, 이 파라그레이는 이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럽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샀어요. 그 교환권으로. 그런데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해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세밀하게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막 미리 시뮬레이션을 짜고 해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망치면 안 되게끔, 음식이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 귀한 거잖아요. 어렵게 그거를 바꾼 거기 때문에 그런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누나나 형도 괜찮다고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계속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5년이 지난 후에 어떤 그런 디너 파티 그런 초청장이 와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강연자가 강연을 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상황이 너무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도 싱글맘으로 딸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한테 배운 그런 시럽을 개발을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그게 나중에 성공을 해서 정말 그런 시럽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까지 다 갖춘 그런 크게 성공을 한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업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강연이 끝난 다음에 기다렸다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강연자와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사업 이야기를. 자신도 그런 시럽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여자도 이제 격려를 해주죠. 아직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그렇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가능한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줘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여자가 이제 린다예요. 린다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해요. 그 린다한테. 그랬더니 난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너 사업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정말 5년 넘게
모아오고 준비해온 사업을, 계획서를,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내요. 보내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도 초청을 해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가서 사무실도 구경하고 생산 라인도 구경을 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를 탐방한 거죠. 탐방하고 그러한 것들 많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실업 그런 샘플도 얻어오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잘 안 되다가 이제 린다가 음성 메시지로 그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청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파라그레이를 픽업을 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린다의 차를 얻어 타고 그 코카콜라 행사장에 가요. 가서 이제 그 린다가 파라를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 사업 동료로서 그런 소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이쪽은 파라그레이입니다. 제가 멘토를 해주는 아이예요. 요령을 가르쳐 주려고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사업가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준비 중이고 그 전에도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냥 아이로만 취급을 한 거죠. 사업가로 그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로 상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라를 자신을 홍보하는데 이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가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린다와 같이 있지 않고 그 파라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냥 혼자 걷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요. 인맥을 만들어요.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명함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티장이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났는데 린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태우고 왔던 린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스텝이 막 정리를 하고 있길래 그 스텝한테 자신을 태우고 온 사람이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간 것 같다고 자신을 좀 태워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다시 왔다가 그 다음날 린다를 다시 만나요. 대회장에서.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급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 너는 라스베가스에서 시카고까지 완전히 혼자 왔잖아. 틀림없이 나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가 그때 경험을 또 하나를 한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경쟁자가 되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경쟁자로서. 그런 식품이니까, 같은 식품 업계니까 이렇게 만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 가요. 그 시럽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전에 만났던 그런 인맥들한테 그거를 통해서 그런 FMI 그 대회에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연락해 놓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매출이 일어나는데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요. 그 자신의 그런 회사 직원과 홍보팀 그 마케팅 직원과 같이 거기를 몰래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의 제품을 이쪽 저쪽 부스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매출이 생겨요. 자신의 뭐 시식하고 뭐하고 하면서 매출을 올려요. 그런데 이제 생산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산 라인도 이런 자신이 돈을 다 지불하고 생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생산 라인에서 자신이 그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을 주면 그 제품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는 후불로 지불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회사를 생산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산 라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노력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직원이 다시 그런 이 사람한테 우리 사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영세한 업체를 매입을 해서 자신의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끔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와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제안을 받고 곰곰이 진지하게 정말 생각을 하죠. 그러한 과정에서도 계속 그 사람은 생산 라인을 준비를 해서 알아보고 결국에 이제 생산까지 들어가요. 생산까지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왜냐면 그 제품이 18개월 동안 그런 변형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마트에서 장시간 그런 진열을 해놔도 상품의 변질이 없게끔 그런 제품이 이제 공식적으로 18개월 이상 돼야 되나 봐요. 그런데 18개월이 안 되는 거예요.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런 제조하면서 그런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조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제품을.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플라스틱, 자신의 제품의 플라스틱 그 용기를 만드는 그런 생산 라인, 그런 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라벨을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생산까지 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생산까지 가니까 이 회사 값어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에 매각을 하냐면요. 150만 달러. 150만 달러에 이 회사를 매각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요. 어린 나이고 그런 것도 있고, 어린 나이가 많건 적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제 정말 그런 시럽 만들기 위해서 막 바쁘게 움직일 때, 그 준비 단계일 때 한 명함이 책상 위에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바베큐 음식점인데 자신의 소스가 인기가 많아져서 그거를 제품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심성의껏 자료 있는 걸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하면서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가족도 만나고 같이 만나고 그 부인과도 많은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관련된 책을 또 선물로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남편이 심장마비를 당해요. 그래서 그 파라가 그런 심장마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이나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 책자를 그 부인에게 또 보내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라한테. 난 당신과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나는 당신이 준 자료로 충분히 내 아들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끊어요. 그런 일도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정말 허무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정말 성심성의껏 다 도와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정말 난 당신과 같이 일하지 않고 당신의 도움 이제 다 받을 거 받았으니까 필요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파라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계속 올바른 일을 하거라. 계속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다시 돌아온다.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해줬던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올바른 일을 하거라. 계속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걸어오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멘토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뭐 초청장도 받고, 그 다음에 소개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런 많은 도움으로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관계들, 인간관계로 인해서 백악관의 초청까지 받고, 그 다음에 상장도 받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잡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N이 제곱 W라는 그런 유한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키워둔 그런 후원하는 유한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드는 데에도 이렇게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기업들의 그런 후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그런 학생들한테 그 아이디어나 그런 개발품이 있거나 그런 걸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업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받는데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많은 투자를 받아요. 많은 투자를 받고 월스트리트 그쪽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그리고 그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성장했던 그 시카고에서 정말 커다란 대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청서를 받아서 정말 사업 계획서와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거기서 이제 몇 팀을 추출을 하죠. 추출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을 모아서 이제 대회를 열어요. 그런 대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 방송까지 하게 되고, 또 라디오 방송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후원을 받고 하는 것도 그만큼의 많은 인맥들 가면, 항상 어디를 가면 명함을 주고받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사업하는 데서 거절은 정말 우스운 거예요. 항상 거절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도전을 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그 정말 어렵고 그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이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유한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그런 백만장자 프로젝트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열심히 일하면 결국 성공의 도정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기회가 물론 2개 이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내가 정말 잘 알고 좋아해야지만 거기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향한 자신만의 길을 가라. 그리고 기회를 발견했으면 위로 올라타라. 사정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수줍음을 타거나 망설일 필요도 없이 기회가 왔으면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해라. 그러니까 멘토도 중요한 존재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그 시간의 가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한테 의지하고 내 스스로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있으면 항상 리더에게 들고 가라. 특히 회사나 학교처럼 큰 집단과 거래할 때는 가능한 언제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 앞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를 하거나 어떤 학교 기관을 상대하거나 맨 위에 사장님 아니면 그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해야지 결과물이 나오지, 그 밑에 있는 직원이나 하면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은 필수 요소이다.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우에 재도전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 이미 해본 첫 번째 아이디어가 반드시 최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아무리 커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네트워크, 인맥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준 만큼 또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의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베풀어라. 베푼 선은 다시 돌아와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10배 보답할 것이다. 내가 베푼 거면 하나를 베푸면 10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나가기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다 부풀어져서, 이만큼 부풀어져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거래라면 즉시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특정 금액의 제의를 받으면 더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승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적절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지 말고 그 제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성공을 하려면, 백만장자가 되려면 감사 편지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이지만 잠깐이라도 왔다 간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자기를 때로는 화나게 했지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감사 편지를 쓰라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항상 나의 그런 감사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상대방에게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 감사의 편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메일을 많이 쓰니까 문자나 메일, 그런 식으로 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런 좋은 감정들을 공유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렇다면 인사를 잘하고 나의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 항상 기분 좋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인적 관계를,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감사의 표현을 잘하고 항상 인사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감사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업이 성공하길, 아주 크게 번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